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노무사 1차의 경영학을 담당하게 될 김성만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노무사의 경영학 정말 가장 주요 과목이다. 물론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자기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 과목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사 쪽에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1차에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봐야 되죠. 2차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뭡니까? 인사관리, 조직행위. 이 인사관리와 조직행위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1차의 경영학에서 그 기본 원리를 우리는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2차가 논술이기 때문에 1차 때 기본 원리에 대한 철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연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2차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영학을 어떤 학생은 회계 빼버리고 재무관리 빼버리고 회계와 재무관리를 갖다 빼버리면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영학 과목 가운데서 바로 경영학 전반적 말로 된 부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치로 된 부위, 숫자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나중 기출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면 알겠지만 현재는 이제 하도 이 노무사 쪽의 경영학을 쉽게 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경영학을 갖다 별로 공부 안 하고 60점만 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모순된 2차를 가는데 장애를 가져올 요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차 공부에서 회계 재무만 보완이 된다면 한 8, 90점 나옵니다. 경영이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말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8, 90점 한다 그러면 이건 전략 과목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목 속에서 겨우 40점을 넘는 과목이 있다면 60점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주요 역할을 하는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서 80점, 90점 이렇게 나와서 거의 만점에 나오는데 그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회계와 재무를 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비중이 회계와 재무 쪽에 문항수가 적었는데 차츰 이제 숫자를 갖다 더 하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요즘 노무사의 그 교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떠냐 또 사법고시 시험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노무사 쪽에 몰림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치열하다. 그래서 경영은 반드시 8, 90점 끌어올리고 2차 과목에 가서 인사와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바로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듣던 책을 보던 회계와 재무가 빠졌다 그 부분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회계와 재무 여러분이 노무사가 되었을 때 어떤 회사를 진단한다 이럴 때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계의 계산 방법, 회계의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은 반드시 상담이 왔을 때 노무사로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갖추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과목이 회계학과 재무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학원 같은데 회계 재무 복잡하 이건 빼버리자. 60점만 넘으면 된다. 이게 바로 한 10년 전에 공부하는 방식이다 하는 걸 알고 요즘은 그렇게 공부해서 절대 안 되며 책도 회계와 재무가 빠졌다 이러면 그런 책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구태 옛날 책이구나 하는 걸 가지고 일단 목차를 보면서 회계와 재무가 꼼꼼히 되어 있느냐. 꼼꼼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회계와 재무가 아예 없다. 그럼 이건 아예 의외되느냐 10년 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점을 알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회계와 재무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하고 오늘 이제 노무사의 경영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노무사의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경영학을 집에 비유한다면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의 경영학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영학은 뭐가 되죠? 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영학은 기업입니다. 반면에 경영은 뭐가 되죠? 학이 붙지 않는 경영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고 경영은 바로 조직이다 하는 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알아두고 이제 경영학을 이끌어갈 때 즉 기업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우스에 비유를 했다. 집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하나의 집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집에다가 만약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위에다가 어떤 내용을 갖다 하나 더 넣는다면 지붕 위에 핵심 포커스를 넣는다면 이건 고울이다.
또는 뭐가 되느냐? 타켓이다. 이렇게 되죠. 기업이 추구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목표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타켓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붕 위에 포커스를 하나 더 엮는다면 고울이나 뭐가 되느냐? 타켓을 더 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림을 갖다 하나 더 생각하면 되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갖다 다한다든가 뭐 이런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이상이 바로 고울 타켓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붕은 바로 경영 전략이다. 이 전략이란 말을 갖다 굉장히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나갈 방향이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과 같이 기업이 우리는 어디로 과연 갈까요? 하는 방향 제시가 뭐가 되죠?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략은 바로 방향에 대한 뭐가 되냐? 제시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갖다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전략이다. 그래서 전략은 절대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할 때 무슨 전략 이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주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단서가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목표 속에서 전략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쪽에 수단과 가치라고 우리가 말하죠. 수단과 가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근간을 이루는 뭐가 되느냐 수단과 가치로 본다면 일단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생산관리라는 영역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치 기둥이죠. 기둥을 갖다 세웠다.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죠?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지만 재산에 대한 관리. 이 재산의 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모체다 이렇게 되죠. 즉 재산 관리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람에 대한 관리.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바로 2차 시험에는 인사관리가 굉장히 주요 과목으로 등장하는 인사관리가 되죠. 독자적 과목이죠. 바로 여러분이 절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확계평 보유방. 많이 신림동에 가면 보통 학원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와서 인사관리 이꼴 확계평 보유방이다. 이런 말을 참 공공연히 많이 씁니다. 확보는 인사에 대한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람들을 갖다 채용하는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개발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뽑고 바로 교육을 시킨다. 그다음 평가를 해야 되죠. 인사고과. 잘한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못한 사람은 반대적이 돼야 되겠죠. 확계평까지 가고 그다음에 보는 뭐냐 그러면 보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월급 임금이 되며 보수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임금이다 이렇게 돼서 당위적인 월급을 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복리후생해서 월급 이외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걸 갖다 우리가 복리후세 일한다. 그래가 바로 보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확계평 보유. 유는 유지죠. 유지는 바로 안전 또는 노사관계 또는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확계평 보유 방은 바로 방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갖다 퇴임할 때 우리 회사에서 50년 60년 동안 장기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사를 위하여 공헌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살아가야 할 진로에 대하여 퇴임에 대하여 어떻게 노후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 교육해 주는 이런 즉 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갖다 나타내는 아주 좋은 회사의 경우는 바로 방출할 때도 그냥 퇴직시켜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퇴직금 주고 끝나고 너와 나는 굿바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가 평생 우리 생애를 갖다가 우리 회사에서 바쳤기 때문에 퇴임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교육까지 시켜주며 퇴직금을 줘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방출의 문제까지 바로 오늘날 현대 경영은 매우 중요한 이미지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자, 이게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바로 여기 생산한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죠. 즉 소비자에게 자기의 물건을 많이 팔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마케팅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마케팅은 바로 니드와 완트라는 얘기를 갖다 뒤에 가면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이건 니드입니다. 바로 결핍을 느끼죠. 그럴 때 어야 되느냐 그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야 되죠. 빨라져서 식당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완트라는 얘기가 되죠. 결핍이 나면 반드시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마케팅 활동은 니드와 완트가
이 각각 배고픔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미국이든 뭐 러시아 사람이든 똑같이 리더에 대해서는 어느 세계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트에 대한 부위는 뭐가 되죠? 각각 다릅니다. 한국인이 배고프면 김치찌개 된장찌개입니다. 미국인이 배고플 때는 햄버거 치즈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리더와 완트에서 생기는 이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바로 이런 리더와 완트의 차이점을 갖다가 나라마다 다른 걸 갖다 극복해서 미국인에게도 뭐가 됩니까? 한국인처럼 바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게끔 야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어봐라. 향감에 암 방어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하고 신선도가 있는 음식이라고 많이 권장을 해서 미국인에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이게 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수단과 가치로서 이렇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둥이 돼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게 바로 경영학을 공부할 때 기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 오늘의 시대를 갖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다.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배우고 회계. 회계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숫자로 된 회사의 어떤 방향. 일종의 뭐가 되죠? 회계 관리다. 그럴 때 회계는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이익을 갖다 내고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은 어떠냐 하는 수치로 된 하나의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게 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보와 의사소통.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라 그러는 이야기 DM이라 그러는 말은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얘기가 돼가 의사결정 이런 걸 내리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여러분들은 뭐 천막을 치고 아주 딱 봉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못 보는데 일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만히 지나가면 한번 보세요. 땅을 갖다 고르고 난 다음에 땅을 푹 팝니다. 파고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그 속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조직입니다. 기업으로 볼 때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기업의 뿌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조직을 갖다 만약에 관리를 갖다 잘못하면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며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행위하고 배우는데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뭐가 되죠? 우리가 바로 경영학을 공부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경영학을 집에 비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바로 여기에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그리고 기둥인 수단과 가치가 있고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조직은 기반이라고 말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게 기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경영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영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노무사가 되었을 때도 기업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회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경영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만약 집에 비유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경영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갖다 한 번쯤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훨씬 더 경영을 가까이에 가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을 갖다 배우게 된다는 얘기를 갖다 먼저 소개하고 각각 파트부터 보죠. 자, 경영이라는 말은 바로 기업에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 매체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물건. 사람과 물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뭐가 되죠? 경영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기업은 바로 사람과 물건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이야기. 이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학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요인과 물건의 요인, 바로 사람과 물이란 인과 물이란 두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논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인적이라 그러는 거 사람. 바로 인사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인사관리. 아까 제가 확계평 보유방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확보는 바로 사람을 갖다 뽑는다는 얘기가 되고 보수,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뭐 평가, 그 다음에 유지, 그리고 마지막은 방출. 그래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노무사 시험 많이 준비하는 뭐 동네 가면 인사관리 꼴 확계평 보유방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사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를 제외할
자세한 부위는 전부 다 물적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량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회계는 재무와 원가 회계라는 얘기가 있죠. 최소한 요건 알아야 됩니다. 재무 회계는 뭐를 취급하죠? 남이 만든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게 재무, 바로 회계입니다. 그런데 원가는 뭐죠? 자기가 물건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재무회계는 타인이 만든 물건,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남이 만든 물건을 떼와서 파는 걸 갖다 재무회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직접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걸 갖다 우리는 원가회계라 불러준다. 그래서 회계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래 되는데 바로 뭐를 대상으로 하죠? 남이 만든 물건 떼와서 판다. 바로 이거는 재무회계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갖다 직접 만들어 판다. 그 예를 들어 밀가루를 반죽해가 빵을 만들어 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바로 원가회계가 되죠. 그럴 때 이때 뭐라 그러냐? 밀가루를 갖다 우리는 바로 원재료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에다 물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아줌마들이 거기에 또 동원된 인력이 동원되고 이래서 밀가루 반죽이 되었다. 그럴 때 밀가루 반죽을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제공품은 바로 공정 과정을 갖다 거치고 있는 중에 상품이다. 그래서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제공품을 가지고 나중에 완성된 빵을 만들었다. 그럴 때를 우리는 제품이라고 부르지 절대 상품이라 부르지 않는다. 상품은 남이 만들어 놓은 완성된 빵을 사와서 판다면 상품이 되겠지만,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팔 때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밀가루가 뭐가 되죠? 그렇죠. 원재료. 그 다음 밀가루 반죽이 뭐가 되죠? 제공품. 그러면 반죽된 걸 갖다 빵으로 완성한 걸 뭐라 그러죠? 제품이라 불러줘서 원가회계는 바로 재료부, 그 다음에 제공품부, 그리고 이제 제품부 하는 걸 나눠놓고 따지는 게 원가회계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두 가지라 그랬죠. 내가 필요로 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조달의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니, 어떻게 운영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부가가치를 높여주니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자본의 운용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죠. 자본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논하는 게 뭐가 되죠? 재무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바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전자상거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종이 없는 EDI다 그럴 때 EDI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절대 옛날은 도장도 찍고 계약서를 쓰고 종이에다 모든 서류를 했지만 요즘은 메일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서가 그냥 날아갑니다. 종이 없는 서류, 문서 없는 뭐가 되느냐? 계약서. 이걸 갖다 EDI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CALS는 뭐가 되느냐?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은행의 잔고 속에서 은행과 기업 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은 산업끼리 어야 되느냐? 정보 전달을 하는 걸 갖다 CALS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는 전자상거래다 이런 말을 갖다 쓰죠. 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영정보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근데 경영정보 이것도 이제 시험에 옛날은 전혀 안 나왔지만 이번에 여러분 뒤쪽에 가면 문제풀이 시간에 배우지만 바로 경영정보까지도 시험에 나오는 시대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거는 뭐 책에 따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 요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경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역입니다. 바로 무역은 바로 국경을 초월한 장사.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는 세계는 하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미국, 중국 이렇게 치열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패권주의에 흐르는 것도 바로 무역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지금 상당히 패권 전쟁이 강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입지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걸 갖다 직접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바로 무역, 바로 국제 경영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국제 경영은 궁극은 계약을 어떻게 하죠? 계약 단계. 이행을 어떻게 하죠? 이행 단계.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종료를 어떻게 하죠? 종료 단계.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고 종결을 어떻게 하죠?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경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인적과 물적 속에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적인 사람에 관한 관리와 물건에 대한 관리를 갖다 결합한 이야기, 통합한 것이 경영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가 되고 또 특히 비전공 학생의 경우는 이런 흐름을 알아서 사람과 물건, 사람의 이야기가 인사관리,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차에 대한 정리로 뚝 가서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하고 아마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경영학 기초에는 경영학은 뭐냐 그러면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연운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경영학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영은 뭐가 되죠? 바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학의 경우는 그 대상이 기업이라면 바로 경영의 대상은 뭐죠? 조직이다. 제가 아까 그림 속에서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조직. 조직이 무너지면 기업은 무너집니다. 기업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받고 땅바닥에다 깊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떠자 기반을 만들죠. 이게 뭐가 되느냐?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은 이 기업과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쭉 하는 게 경영학 기초에 나오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 니드와 완트.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 어떤 연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연인의 집 앞으로 자기도 발걸음이 글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니드와 완트의 충족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냐면 상황. 정말 경영학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이 어떠니? 그래서 이제 법대 나온 학생들의 경우는 이 강의를 들으면 뭐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그만큼 상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영학이 꼴 상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갖다 먼저 분석하자. 그래서 이 상황을 분석해서 이래 넓은 시장 하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쪼개자. 쪼개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그멘테이션, 세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을 통째로 돼 있다면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자 하는 게 S라 그러죠. 세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분화된 속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게 뭐냐? 타켓입니다. 타켓은 바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관익을 향하여 과를 갖다 화살을 딱 쏘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을 딱 찍어주는 게 뭐죠? 타켓.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위치화가 바로 포지션이다. 그래서 STP라고 얘기를 하며 바로 이게 STP의 단계는 서론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라 넓은 시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 걸 갖다가 바로 세분화다. 그러면 세분화된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다 하고 딱 찍는 게 뭐죠? 타켓. 바로 표적화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1등을 차지하죠? 위치화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전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P입니다. 4P는 제품을 프로덕션,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4P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학자에 따라 4P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치와 언론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4P 플러스 2P가 6P가 돼야 된다. 그리고 2P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는 걸 뭐 우리가 봤을 때 요즘은 메가 마케팅이다. 메가라는 말은 확대가 되죠. 확대란 얘기인데 4P에서 2P가 더 플러스 돼서 6P까지 가야 된다. 이건 메가 마케팅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상황 이론이 계획의 플랜이라면 STP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2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죄송합니다. 여기 맨 먼저 순서를 STP가 뭐냐 플랜이라면 4P가 2가 되고 통제가 S가 돼서 경영학은 PDS다. 플랜 2C. 이걸 갖다 지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케팅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인사관리는 아까 확계평 보유방 하는 이야기를 이미 누누이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을 뽑아가지고 확계평 보유방하는 과정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행위가 될 때는 조직은 아까도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얘기되죠. 바로 집을 갖다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기반이 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박는 걸 갖다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느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진 이런 집단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 잘 알면 전쟁 승리를 위하여 목적이 전쟁 승리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게 이제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군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그럼 이건 조직이란 말이야. 근데 조직은 한 사람이 있는 거, 이건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개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개인이 모였는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되 그냥 단순히 군중 또는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길 가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세는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근데 기업은 뭐가 되느냐? 집단보다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집단을 얘기하고 여기는 특수한 목적. 자기들의 어떤 특수 목적을 기업 같은 건 철저히 돈벌이, 삼성 같으면 삼성의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절대 어디에 되느냐? 조직이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이 모여있는 군중은 뭐가 되죠? 조직이라 부르지 않고 집단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 이상은 두 사람 이상인데 여기는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세무 정도. 그러나 여기는 목적이 뚜렷하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조직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며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생산관리는 물건을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를 가느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공일작전이다. 뭐 요즘은 이런 얘기가 별로 없겠지만 선생님이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일요일 날 뭐 공원 같은 데서 뭐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날 기회를 가지는 걸 갖다가 뭐 작전을 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잘못하면 오해받으면 큰일 나는 시대지만 옛날은 그런 말이 많았죠. 그때 우리가 공일작전, 일요일 날 헌팅한다. 이런 걸 공일작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일작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생산관리 이꼴 공일작전입니다. 바로 공정계획. 이 공정계획은 작업에 대한 플랜을 얘기하죠. 일정계획, 타임에 대한 플랜입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공정은 바로 잘 알지만 일정은 타임, 이건 작업입니다. 작업에 대한 플랜을 갖다 살아. 작업에 대한 플랜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공정계획이다. 일정계획은 타임에 대한 플랜입니다. 타임에 대한 플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일에 대한 작업에 대한 플랜이냐 시간에 대한 플랜이냐에 따라 요거고 요 두 가지를 매트릭스에 묶어주는 게 뭐가 되죠? 작업의 분배가 되겠어요. 어떤 일을 언제까지.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갖다 우리가 따지는 걸 갖다 진척관리라고 불러준다 하는 걸 알면 되죠. 그래서 공일작전. 바로 공정계획은 작업에 대한 플랜. 일정계획은 시간에 대한 플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묶어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작업에 대한 분배가 되고 진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주는 걸 진척관리라고 얘기하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 걸 생산관리에서 여러분이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정보다 그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4차원 산업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한데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어서 거기에 응하는 자는 승자가 되고 응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안철수 같은 사람은 바로 정보화 시대의 승자라고 말할 수 있죠. 승자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패자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 패자의 경우는 뭐 옛날 주산부기. 이 주산 같은 거 옛날 어릴 때 뭐 여러분 별로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은 아마 뭐 어릴 때 주산학원도 다니고 막 이랬다고 주산부기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이건 뭐가 되죠? 피해자의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경제시대가 용어가 달라졌다. 옛날은 수학체감의 법칙이다. 그런 게 고전입니다. 근데 요즘은 수학체정의 법칙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입시학원 같은 데서 옛날은 일타다. 그럼 마감을 쳐야 돼요. 뭐 몇백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 많은 학생들이 많이 간다면 실강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가 됩니까? 메가 스터디 같은 메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영상을 통하여 전국에 뿌리니까 뭐가 되느냐? 일타 강사에게 모두 몰려도 일타 강사는 다 받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옛날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다. 그러니까 끊어갔다면 요즘은 수학의 최정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쓰는 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죠. 농토를 갖다 농사를 지을 때 똑같은 농작물을 계속 심으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농림부에서 그 농민들에게 땅을 갖다가 휴경지를 갖다 3년마다 한 번씩 돌려해라. 대신 정부가 땅을 쉬게 해주면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휴경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인데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수학 체감의 법칙은 없어지고 수학 체정의 법칙으로 갔다 하는 걸 제가 뭐 강사들 예를 들며 설명했는데 이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 정보 시대가 되고 이 경영 정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EDI.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ED9은 종이 없는 서류, 종이 없는 문서, 이런 게 이제 EDI고, CALS는 정보의 교환, 기업 간의 상호 정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구입해 놓고는 은행에다가 의들은 콜 시켜서 나의 통장에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전자상거래가 발달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바로 EDI, CALS 두 가지가 작동해서 바로 전자상거래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까지는 뭐 어느 선생님이나 또 어느 책이나 거의 태반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계량거사나 국제경영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쪽에 거의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네, 계량거사나 이제 무역 같은 부위는 뭐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그래도 그 영역까지 보면 더 좋지만 그건 뭐 생략해도 좋습니다만, 회계와 재무를 안 해.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학원 같은 데도 회계와 재무를 안 한다. 그 강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앞으로 바로 여러분들 노무사가 회계를 볼 줄 모른다, 재무를 갖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노무사로서 유능한 노무사가 될 수가 없고, 또 시험도 이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계와 재무를 책 속을 갖다 볼 때 경영학 책은 쫙 보고 회계 재무 빠졌다 그 책 믿으면 안 돼요. 10년 전 책이야. 10년 전 책이야. 이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와 재무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 꼭 얘기하며, 이제는 이쪽이 더 강세로 가고 있다. 앞에 얘기하던 쪽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회계 재무도 이제는 문제의 출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회계는 바로 화폐 숫자, 숫자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죠. 돈으로 된 정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재무회계는 상품, 이건 바로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겁니다. 남에게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걸 떼다 파는 걸 상품이라고 불러주죠. 이건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반면에 원가회계는 자기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간다. 자기가 물건 만드는 걸 갖다 제품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다 그럴 때 밀가루는 뭐가 되죠? 바로 재료부란 말이야. 밀가루 반죽 상태가 뭐가 되죠? 제공품이란 말이야. 그럼 완성된 빵을 뭐라 그러죠? 상품이라 부르지 않고 제품이라 부르죠. 그래서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 이 세 가지 관계를 갖다 따지는 걸 갖다 우리는 무슨 회계? 원가회계라고 불러주더라. 그러나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 그냥 떼와서 판다?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재무회계는 철저히 상품만, 그러나 원가회계는 제품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데, 이런 회계를 필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BS, 그래서 밸런스시트라는 말을 갖다 얘기하는 재무상태표죠. 이 하나의 표입니다. 가끔 회계는 T자를 참 많이 쓰는데 T자를 왜 써죠? 장부가 있다면 일일이 선을 긋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선을 일일이 장부마다 이렇게 긋기가 힘드니까 윗선을 갖다 하나 끄라. 그리고 중간에 잘라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불러주고 요걸 갖다 대변이라고 불러주죠. 차변 대변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뭐 내가 이쪽을 갖다 대변하고 싶다, 이쪽을 차변하고 싶다 이러면 안 돼. 이미 공정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약속. 그래서 이쪽을 차변이라고 불러주고 이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바로 이쪽은 뭐가 되죠? 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떻게 가치를 높여가려 하느냐, 이게 바로 차변 쪽 요인입니다. 대변은 뭐죠? 바로 남에게 빌려온 돈은 얼마고 지가 낸 돈이 얼마죠? 자본에 대한 조달 영역이지. 조달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는 뭐를 갖다 높여야 되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다 극대화해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쪽은 뭐가 되죠? 자본을 조달할 때 캐피탈 코스트,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온다면 이자를 반드시 줘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여기는 중요한 게 캐피탈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낮춰주느냐. 그래서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줄은다. 그러면 뭐가 되죠? 기업의 바로 이익이 극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면 기업의 가치는 바로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자 우리가 표를 갖다 앞에 걸 잠깐 생각하면 보면 BS 속에서 이 자산은 뭐가 되죠? 바로 투자입니다. 어떻게 분자를 구성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자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분자를 높이느냐, 분자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자본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이야기,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야. 요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요 K. 어떻게 분모를 낮춰주느냐.
K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높아버리면 전체는 작아지지.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스몰로 작게 비용을 주며 자본을 끌어들이느냐. 그래서 분자인 투자는 높이고 분모의 자본 조달을 낮춰줌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극대화한다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쭉 배우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지금 자꾸 학생들은 회계 재무 같은 거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생략해도 돼. 정말 그 믿음 큰일 납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쪽을 강화시켜 나가고, 책 속에도 회계가 재무가 없다, 그 책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무사가 되어도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제 날로 절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은 진화합니다. 시험이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옛날에 안 나왔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시험은 항상 뭐가 됩니까? 진화한다는 데 역점을 두며 좀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불편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경영이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을 보는데 아주 중대한 어떤 역할을 해주며 전략 과목으로서, 그리고 2차에 들어갔을 때 인사나 조직행위를 공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주요 과목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